지난 12월 3일 10시 30분 대한민국에서 비상기업령이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와 경제에 걸쳐서 심각한 파장이 일어났죠. 순간적으로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몰려 시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죠. 이에 따라 대통령도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파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곧바로 회복하긴 했지만 업비트 기준 리플은 1시간 안에 60%에 가까운 하락이 있었죠. 계엄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계엄령이 발동되면 일반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사 권력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가 대체됩니다. 즉 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이슈는 새롭게 리플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에게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리플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군사적인 이슈로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죠. 리플코인은 이번 계엄령과 같은 군사적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 가치가 더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이나 계엄령 같은 군사적 이슈가 터지게 되면 빛을 보게 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달러, 석유, 그리고 금이 있죠. 이들은 가장 전통적인 전략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자산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입니다. 지난 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인 규칙인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을 이유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했고 러시아와의 교류를 끊었죠. 이에 따라 러시아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천연가스, 석유와 같은 자원 등의 수출이 어렵게 되었죠. 즉 전략자산으로 사용되던 달러와 석유가 소수의 몇몇 국가들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 옆에서 중국이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중국도 본인들의 상황을 생각하게 된 거죠. 중국 역시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 흡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도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달러와 석유를 대체할 전략자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바로 금이죠. 중국은 22년에 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을 보자마자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금은 현재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금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성과 편리성 문제입니다. 금은 가치 있고 실물이 존재한 자산이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량 거래와 실시간 거래가 어렵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비트코인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으며 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금에 비해서 보관이 쉬울 뿐더러 극소량도 즉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이런 가치를 알아보고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도 금의 장점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 문제가 있죠. 그에 반해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변동성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금의 차트를 보면 22년부터 금은 22% 내려갔고 72%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비슷한 기간 동안 78%의 하락 그리고 54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자산으로 사용하기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인인 리플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리플은 목적 자체가 국가 간의 송금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처럼 다른 국가들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금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은 최근에 스테이블코인까지 출시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금보다도 가격 변동성이 적습니다. 달러의 차트를 보면 15%의 하락 이후에 16%의 상승을 하는 등 금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이유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를 표시하던 중국이 지난 8월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중국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암호화폐인 리플의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죠. 따라서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계엄령 이슈를 계기로 리플뿐만 아니라 군사적 이슈가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은 점차 낮춰가고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삼각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변형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충격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 파동 이후에 이론대로 조정 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았고
강세장의 비율과 형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플랫 파동이 충격 파동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파가 가장 자주 완성되는 618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론대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파가 연장된 형태의 충격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3파 현정의 비율인 3.236에서 계엄령 이슈와 SEC 위원장 후보인 포레킨스가 위원장직 수락을 망설인다 라는 악재가 터지며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에서 리플을 잡으신 분들은 일정량을 들고 리플의 매수를 생각하시던 분들은 거대한 형태의 충격파동 완성과 조정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플의 매수를 생각하시던 분들은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저점에서 좋은 위치에 자리한 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 패턴이 완성된 다른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패턴이 완성된 코인의 차트입니다. 코인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하는 점,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펠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줍니다.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죠.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텁니다. 하지만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 역시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57,000% 상승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3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이전에 다른 코인들처럼 이 코인은 높게 상승할 겁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50,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10,000%, 많이 가면 100,00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0%면 100만원이 5억이 되고 100,000%면 10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장에서는 관심받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7448-0073 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말하면 되는데 왜 영상에서 말 안 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세력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기능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표시를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작성됩니다. 즉 외부에서 검색을 하면 이 동영상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은 본인들이 매집한 코인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차트 분석을 왜 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차트 분석한 코인은 저 말고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물리적으로 그걸 다 하나씩 관찰하기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검색해보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지켜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프로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굳이 세력들에게 저희들의 전략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010-7448-0073 번호로 30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